아파트 조감도와 실물은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 단지를 보면 누가 설계했는가가 중요한 마케팅 포인트가 되고 있어요. 단순히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건축가 이름을 막 앞에다가 붙이는 거죠. 겉으로 보면 멋져 보이고 분양가를 올릴 수 있는 전략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실속이 있는 일일까요?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조감도와 현실의 괴리를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강남, 목동, 여의도, 용산 등 재건축 예정지에서 세계적인 건축가 설계사무소를 막 섭외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프랭크 게리, 램 코라스, 포스터 앤 파트너스 등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거장들이 막 참여하고 그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광고 문구에는 세계적인 건축가가 설계한 랜드마크라면서 이렇게 광고하고 있죠.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 분양가와 브랜드 프리미엄을 가져가기 위해서인데요. 세계적인 건축가라는 타이틀은 마케팅 효과가 생각보다 큽니다. 이 아파트는 전형적인 한국 아파트가 아니라 좀 유럽 같은 다른 아파트가 되려나 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게 해요. 또 투자자의 심리를 자극합니다. 희소성과 상징성을 강조하고요. 이 지자체 이미지의 업그레이드에도 도움이 되는데, 해외 설계를 해서 뭐 이게 약간 좀 국제적인 도시다 이런 이미지 홍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한국 건축 환경의 특수성인데요. 아파트가 주거 시장의 한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아파트의 고급적이고 또 독창적인 이미지가 분양 성공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디자인 특화 단지를 해서 경쟁을 좀 더 끌어모으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막 차별화를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냐면 디자인의 혁신 가능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해외 건축가들의 독창적인 형태와 파격적인 외관 설계가 있고요. 기존의 판상형 타워형 아파트 구조에서 벗어난 시도도 가능하고 그 지역의 스카이라인을 바꾸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도시 경쟁력의 강화도 있습니다. 랜드마크 건물은 관광뿐만 아니라 지역 가치 상승에도 기여를 합니다. 뭐 싱가포르나 두바이나 이런 해외 도시처럼 건축물 자체가 홍보 수단이 되기도 하죠. 또 세 번째는 글로벌 네트워크인데요. 세계 건축가와 협업하면서 국내 건축 업계의 경험도 확장을 시킬 수 있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글로벌 트렌드를 접할 기회가 생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비용이 비싸요. 해외에 맡기는 이 설계료가 국내 설계사 대비해 몇 배가 더 비싸게 됩니다. 근데 이 몇 배가 비싼 예산은 결국 분양가의 전가가 되겠죠. 근데 또 이게 문제는 해외 거장의 이름값 비용이 상당 부분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실질적 설계 참여의 한계점인데요. 실제로 해외 설계사는 외관 디자인만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구조나 내부 설계는 국내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한국이 주거나 생활 패턴, 건축 법규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해외에서 아무리 내부를 뭔가 한다고 하더라도 반영률이 매우 낮습니다. 세 번째 단점은 그냥 브랜드 장식에 그치는 경우예요. 거장 이름은 붙였지만 최종 건물은 기존 아파트와 거의 다르지가 않습니다. 막상 지어지면은 그냥 옛날에 있던 아파트들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소유주 입장이나 또는 외부인 입장에서는 이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유명한 사례가 하나 있죠. 디아드 청담이라는 곳, 설계가 정말 멋있게 되었는데 이게 공사비와 건축법 등등 현실적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 디아드 청담이 다이소 청담으로 탄생했습니다. 근데 조감도는 너무 멋있는데 이 현실은 왜 그렇지 않냐면, 이 조감도는 사실 이상향이에요. 홍보를 위한 비주얼이고요. 건축 규제와 시공 현실은 반영되지 않아 있습니다. 건축 과정에서 비용 절감과 자재 변경 그리고 디자인의 단순화가 진행이 되고요. 법적 기술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용적률, 일조권, 안전 규제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 해외 설계안이 국내 시공 환경에 맞춰서 축소되거나 변형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건설사 직원분들하고 미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아파트는 왜 곡선을 넣지 않느냐라고 제가 물어봤는데 자기들도 곡선 좋아한다고 합니다. 많이 넣고 싶은데 곡선을 넣는 순간 공사비가 쭉쭉 올라가서 위에서 결제가 안 난대요. 개인적으로 이 외관은 성수동에 있는 트리마제가 정말 멋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곡선이 들어간 아파트가 우리나라에 거의 없어요. 이러다 보니 소비자에도 인식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이 조감도를 꿈의 주거 공간이라고 했는데 현재는 저거는 그냥 그림일 뿐이지, 그냥 디자인일 뿐이지, 이런 회의감이 확산하기 시작했고 분양할 때도 막 그렇게 멋진 조감도를 보고도 그렇게 크게 기대를 안 합니다. 만약에 정말 유명한 건축사랑 하려면 이름만 따오는 것이 아니라 실속을 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파트 외관 같은 건 요즘 AI 돌리면 1분에 수백 개씩 나옵니다. 몇 세대 아파트, 몇 층, 어떤 컨셉 해서 AI 입력하면은 그냥 뚝딱 나와요. 그래서 단순 외관이 아니라 내부 평면 설계, 공간 배치까지 포함하는 전 과정에 참여했으면 좋겠고, 국내 건축가와 공동 설계를 하면서 한국 현실을 좀 맞춰가면서 최대한 반영을 해야겠죠. 그리고 또 비용 대비 효율을 봐야 되는데 유명 해외 건축가 이름값이 실제 분양가 그리고 거주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양가는 분명히 비싸게 했는데 어딜 봐도 외국에서 디자인한 그런 외관은 없어. 이러면 소유주들은 좀 허탈하겠죠. 새로 짓는 아파트에 세계적인 건축가가 참여한다는 건 분명 뭐
좋은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름값에만 의존하는 껍데기 마케팅은 결국 소비자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외화 유출이죠. 우리나라 국내 설계사들도 좋은 설계사들 매우 많고요. 그런 곳에 기회를 더 주는 게 어찌 보면 우리나라 내수 경기를 살리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건축 쪽에서 일하지도 않고 설계사 아무 상관이 없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 인재로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이런 설계들을 괜히 마케팅 요소로 삼아서 비싼 돈 주고 외국에서 들여온다? 이거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외국에 다닐수록 느끼는 건데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거라고 느껴지거든요. 이제 바둑판 형태의 아파트가 아닌 좀 더 다양한 한국의 곡선의 미가 살려진 그런 아파트가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